차이가 난다고 납득시킬 수 있다고요. 정도로.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고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얘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 0.05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숫자별로는 크지만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죠. 다음 대응표본이라고 있습니다. 대응표본 혹은 쌍체 비교라고도 합니다. 대응표본, 쌍체 비교라고도 하는데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집단이 다른 거예요. 아까 전에 집단이 다른 거고요. 대응표본은 나의 사전 사후를 측정하는 거. 다시 뭐라고요? 나의 사전 사후를 측정하는 것들의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과 부산을 비교하면 얘는 독립T가 되는 거고요.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공장의 동일한 측정자가 1월달, 2월달을 비교하면 뭐예요? 얘는 대응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 날짜에, 그러니까 습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를 뭐라고? 이건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다시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집단은 다이어트 식품 전을 주고요. 한 집단은 다이어트 식품을 줬어. 자, 이건 독립을 돌릴까요? 대응으로 돌려야 될까요? 이건 독립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냐면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응은요. 전체를 하고 다시 그러니까 사전 측정하고 다이어트 주고 다시 측정하는 거. 이건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대응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독립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대응이 더 의미가 있죠. 내가 나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거니까. 다시 뭐라고요? 나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뭐라고요? 지원 전과 지원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지원 전의 집단과 지원 후의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지원했던 업체를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것들이 더 타당하다고요. 아무래도 개선 정도를 보는 거니까. 납득되시나요? 네, 뭐라고요? 사전 사후가 해야 되는데 얘는 더 어려워요. 사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2학년 8반의 국어 점수에 대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차이를 보자. 다시 뭐라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차이를 알고 싶어한다. 기무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균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균 차이가 있다가 되겠죠. 자, 그 결과 점수를 보실게요. 누가 높아 보이시나요, 지금? 아랫게 높아 보이시잖아요. 정말 높은 거야? 물어보는 거야. 정말로 높은 거야? 정말로 높은 거야? 그러면 그러게요? 그럴까요? 그리고 넘어가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P값이 0.05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다시요.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점수는 조금 높아 보이지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0.05보다 작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0.05보다 작게 나온다면 차이가 나니까 점수에는 조금 차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럴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얘가 0.005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고? 0.0000이 나온다면 뭐라고요? 이걸 보였을 때 누가 높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가 높은지 얘가 높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뭐라고요? 0.000이 나온다면 기준에 맞춰서 얘가 통계학적으로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고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고요. 자, 이걸 설득할 수 있는 파워를 뭐라고 한다? 일반적 P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집단이 다르면 독립, 집단이 같으면 그러니까 나의 사전과 사후를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대응표본 T검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분산분석하고 빨리 하고 끝낼게요. 분산하고 상관분석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산분석입니다. 이제 분산분석이라고 하는데 아까 독립T는 2개의 집단이었잖아요. 속성이 2개죠? 근데 얘는 3개 이상일 때, 3개 이상일 때가 이제 분산분석 아노바라고 합니다. 아노바. 자, 3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한다.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에 대해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변수는 평균 임금이 되겠죠? 여기 독립변수는 뭐가 될까요? 사무직, 서비스직이 아니라 직종이 되는 거예요, 직종.
직종이 되는데 속성이 몇 개다? 3개 이상이 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분산 분석을 돌려라. 다시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이렇게 분석하는 거 뭐라고요? 분산 분석을 돌려야 돼. 분산 분석을 돌리는 것들을 이제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그 말이 꼬이네요. 자, 분산 분석을 보게 되면 기무가설은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겠죠?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겠죠?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는 같고 C만 다를 수도 있겠죠? 다시요. B하고 C는 같고 A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있다.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강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대표감.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경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면피 까이고 사경환.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 가설 설정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핏값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최소한. 뭐라고 얘는? 최소한 하나의 집단의 차이가 난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때려칠게요. 네. 다 때려칠게요. 자, 학교 유형별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원하는 종속 변수는 뭐가 돼요? 성적의 평균이죠? 독립 변수는 학교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3개.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뭘로 들어야 된다? 분산 분석을 돌려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얘는 3개 이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얘는 분산 분석을 돌려야 돼요. 자, 집단 간을 볼게요.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기무가설은?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요? 그렇습니다. 틀려주셔야 스트레스 써주는데. 아니. 틀려주셔야죠.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 하나 집단의 차이가 있다. 네. 자, 얘가 핏값만 볼게요. 핏값을 보시면 0.05보다 작죠? 0.05보다 작죠? 자,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 결론은 뭐예요? 아니요. 최소한. 뭐라고요? 최소한. 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하나 집단 차이가 있다. 뭐라고요? 최소한의 하나 집단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독립을 여러 번 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1번, 2번 독립, 2번, 3번 독립, 1번, 3번 독립을 돌리는 거를 한꺼번에 돌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답변이 다 했으니까. 그 다음 상관 분석. 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보시면 이거 끝이 납니다. 조금만요. 자, 이제 이번엔 상관 분석입니다. 거의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이제 상관 분석이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가 변화되면 다른 변수가 어떻게 추세만 보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상관 분석이라고 한다. 밀접한 관련 정도만 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향이 있다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상관 분석은 하나가 증가될 때 다른 하나가 1차 선형 관계를 가르느냐, 그다음에 방향성이 어디냐, 그 강도가 어디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가 증가될 때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있나요?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보면 얘가 더 강하겠죠. 얘들보단 얘가 더 강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플러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관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GDP와 자살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연도별로 보시면 GDP도 높아지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추려면 GDP를 낮춰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남역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성분들 와, 나 때문에 따라온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향성만 같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야,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온다고 해서 내 번호 따주면 되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서로의 방향성만 같은 것 뿐이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왜 다시요? 뭐라고요?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무조건 0이라고 말씀드렸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기억나세요?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무조건 귀무가설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가 없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로는 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로가 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면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는 음의 상관관계. 절대값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절대값 기준으로 0.6 이상. 절대값 기준으로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 다시 뭐라고? 절대값 0.6이면 상관관계가 높다. 선생님 0.6이 잘 안 이어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격증 몇 점, 평균 몇 점이면 합격이에요? 60점. 그래서 0.6이에요. 되셨죠? 어때요? 저 진짜 또라이죠? 다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요. 예. 멋지죠? 이히! 예. 자, 그래서 로우라고 나타난다. 다시요. 상관분석은 다시요. 귀무가설은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거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가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귀무가설은 어떻게 될까? 성적과 M8과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겠죠? 대립가설은요. 성적과 M8과 간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상관관계가 있다. 네. 근데 P값이 0.05보다 크죠? 작죠? P값이 0.0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귀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기각. 이거 잘 하시네요. 귀무가설 기각시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상관관계가 있다. 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것만 다시 볼게요. 뭐라고요? 상관관계는 뭐라고요? 1차 선형관계를 가진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본다. 강도를 본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 그리고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0.6 이상이 절대값 0.6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시겠죠?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시험 문제 제발 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잘 봐주세요. 예? 네. 아까 계산하는 문제 2분 그 SP 나오는 것 좀 봐주세요. 네. 그 대입 많아서 풀어주세요.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갖고 총 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개그했는데 자 오늘 수고들 되게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나중에 뭐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